궁극적으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데 코딩, 컴퓨터를 알아야 될까요? 코딩을 할 줄 아는 것보다 코딩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아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정코딩 심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서강대에서 지금 CS 학과를 전공하고 계신 현성님과 함께 여러 가지 IT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현성님,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강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안현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컴사를 전공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혹시 이 컴사에 지원하시게 된 계기가 조금 많이 궁금합니다. 컴사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특별히 대학 전공을 컴사로 선택했다기보다 어릴 때부터 코딩을 접하기도 했고 고등학교 때부터 워낙 진로가 그쪽으로 확실했었어서 뭐 큰 고민 없이 자연스럽게 대학교는 컴사 쪽으로 지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코딩을 공부하신 건가요? 어, 직접적으로 코딩을 시작하게 된 거는 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전부터 워낙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어서 뭐 코딩은 아니지만 뭐 컴퓨터 관련된 활동 같은 거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빠르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중학교 때부터 코딩을 배우셨다고 했는데 그 코딩을 그럼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시면서 지금 현재 대학교에서 뭐 입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현재 들으시는 강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됐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입시 측면에서는 매년 대학교 입시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코딩과 컴퓨터 사이언스를 미리 공부를 해서 수상 경력이 있다 하면은 그거를 활용해서 대학교 입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정원이 많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정원외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어, 좀 준비를 많이 열심히 해야 되는 경우이고요. 그 대학교 강의에서 활용이 되는 것 같은 거는 어, 전공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컴퓨터공학 전공의 경우는 C 언어를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C 언어를 미리 알고 있다는 점에서 확실하게 다른 학우들보다 경쟁력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던 커리큘럼과 대학교 강의에서 배우는 커리큘럼은 어느 정도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헤쳐나가야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기를 가져간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현성님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실제 코딩 공부를 사설에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학교에서도 같이 병행을 하신 부분인가요? 처음에 관심이 생겼을 때는 중학교 때 이제 부모님의 도움하에 코딩 학원을 다녀서 처음에 배웠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제가 컴퓨터에 관심이 완전 가득해져가지고 컴퓨터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IT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고등학교 때는 이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코딩을 배웠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별도로 대외 활동 같은 것들을 많이 하면서 독학으로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5년부터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코딩 교육이 의무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어떻게 이 부분을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들은 이제 친구들이랑도 되게 자주 대화하는 주제인데요. 코딩을 배우는 것은 저는 일단 뭐 나쁠 건 없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 요즘에 AI가 엄청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서 코딩을 직접적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그런 관련된 것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코딩을 하면은 내가 일상생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을 더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사고를 확장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우는 게 저는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딩을 직접적으로 배우는 거는 할 적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할 줄 안다고 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방향을 조금 더 어,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더 큽니다. 그럼 현성님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코딩을 배우셨을 때 어떤 걸 위주로 공부를 하셨는지 뭐 파이썬이라든지 C 언어라든지 뭐 아두이노라든지 뭐 로보틱스라든지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일단 처음에 중학교 때 코딩을 처음 접했을 때는 C 언어로 시작을 했고요. 근데 그때 C 언어를 배웠던 이유는 중학교 때 이제 정보 올림피아드라는 경시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정보 경시대 비슷한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C 언어를 처음에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T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IT 분야들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웹도 경험해 볼 수 있었고 앱 그리고 IoT 뭐 인베디드 컴퓨팅 되게 다양한 분야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뭐 파이썬이나 자바 같은 것들은 물론이고 조금 더 웹에 관련된 언어들 뭐 예를 들면 자바스크립트나 뭐 HTML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되게 다양한 거를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독학을 하면서 기본적인 언어 외에 뭐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을 많이 학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근데 지금 대학생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대학교 3학년이시니까 취업하기까지가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요즘 사실 뭐 개발자 취업 시장이 예전만큼 그렇게 쉬운 시장은 아니잖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혹시 현성님만의 대비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맞습니다. 일단 확실히 최근에 뭐 취업 시장의 동향이나 주변 선배들 그리고 동기들의 취업 준비하는 거 보면은 확실히 많이 신입 채용이 많이 줄고 있고 어 공채나 특히 공채나 이런 것들은 뚫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어서 동기들이나 선배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제가 많이 봤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만의 어떤 돌파구는 사실 어, 무엇보다도 개인 포트폴리오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도 좋고, 그리고 뭐 학점을 많이 따는 것도 좋고, 다 중요하지만, 어쨌든 결국에 개인 PR이 정말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포트폴리오가 정말 확실하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본인이 추구하는 바가 확실하게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정말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이 제가 준비하지 못한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임기응변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한테 이제 뚜렷한 주관이나 가치관이 없으면은 이 답변이 이렇게 왔다 갔다 뭐 줏대 없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확실한 지향성을 갖고 활동을 하는 게 포트폴리오를 쌓거나 취업을 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현성님은 앞으로 어떤 개발자가 되고 싶은지, 어떤 직군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그다음 왜 그런 선택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처음에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뭐 인베디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었는데 점차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대외 활동을 하게 되면서 웹 개발자 쪽으로 많이 전향이 되는데요. 근데 웹 개발자 쪽으로 많이 전향이 됐던 이유는 비교적 시스템 엔지니어나 이쪽보다 근무 환경이 자유롭고 그리고 이제 일단 첫 번째로는 근무 환경이 자유로웠던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에 있어서 결과물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제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웹이나 앱 같은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많이 전향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제가 이제 조금 약간 노마드 기질이 있어서 좀 이것저것 다니고 자유롭게 일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근무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곳들이 웹 개발을 하는 곳들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웹 개발 시장이 그렇게 이제 좋지만은 않잖아요. 특히 IT 업계에서도 웹 개발 시장이 좀 어려운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걱정은 되지 않으시는지? 네. 그 걱정을 저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사람들마다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본인들의 어떤 인생이나 가치관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저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자유로운 배경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웹이나 앱 개발 시장이 조금 어렵더라도 그래도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을 아직도 지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우선순위가 자유로운 것보다도 뭔가 안정된 직장, 뭐 고액 연봉 아니면은 탄탄한 진로 이런 쪽이었으면은 조금 더 안정되고 제 전공 CS 전공을 살려서 조금 더 전문적인 직군을 갖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테지만 그런 것보다도 저에게 있어서는 자유로움이 우선이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까 현성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한 번 더 깊게 질문을 해볼게요. 궁극적으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데 코딩, 컴퓨터를 알아야 될까요? 코딩과 컴퓨터를 안다는 거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코딩을 할 줄 아는 것보다 코딩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아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AI의 발전으로 코딩을 직접 하는 거는 코딩을 직접 하기보다도 AI에게 명령을 내리면 너무나 좋은 코드들을 뽑아주고 원하는 바를 쉽게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코딩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알면은 이제 코딩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 다음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직 AI가 발전 중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이제 AI에게 특정한 업무 같은 걸 시키면은 코딩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 지금도 굉장히 잘 수행해주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활용할 줄 아는 편이 좀 더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코딩을 직접 할 줄 아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좋지만 이제 그 코딩을 직접 배우기 위해 드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을 한다면은 조금 더 본인의 진로나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들에 투자를 하는 것들이 저는 더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강대학교 3학년이신데 혹시 지금까지 뭐 대학교를 통해서 하신 인턴십이나 뭐 동아리 활동이나 뭐 대외적인 활동이 있으시다면 궁금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뭐 지금 현석 씨가 앞으로의 진로를 선택하고 이런 가치관을 갖는데 도움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현재는 제가 대학생이지만 대외 활동은 고등학교 때부터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했던 대외 활동 중에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라는 대외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굉장히 어린 나이로 그 대외 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거기서 대학생 선배들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멘토님들도 많이 뵙고 하면서 그때 조금 더 진로가 명확해졌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저는 웹이나 앱 쪽으로 그때 웹이나 앱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대외 활동을 하면서 대학생 선배들을 만나면서 저도 대학교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대학 진학보다 취업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교를 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창업과 취업에 대한 장점들 그리고 네트워킹 같은 것들이 너무나 제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바로 취업보다는 대학 진학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대학교에 와서도 다양한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학교 내에서 개최가 되는 해커톤이라든지 아니면 뭐 알고리즘 대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창업 경진 대회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지원을 하면서 이런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많이 기를 수도 있었고 그런 것들 하면서 요즘 시장은 어떤 것들이 많이 먹히네? 아니면 요즘에는 어떤 것들이 좀 인기가 있는 기술들이네? 이런 것들을 많이 파악을 하면서 창업에 대한 생각도 조금 더 견고해 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하면서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결국엔 제 네트워크 풀에 들어오는 거니까 나중에 제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도 그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현석 씨의 꿈이 있을까요? 어, 일단 제 꿈은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제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뭐 돈, 뭐 명예, 사회적 지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도 일이지만 제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를 항상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이제 제가 코딩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냈을 때 행복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코딩의 길로 들어섰던 것 같고 아직도 그게 크게 변치 않기 때문에 코딩을 계속하면서 뭐 행복함을 유지하면은 이게 제 인생의 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행복은 조금 제 인생의 거시적인 목표인 꿈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꿈을 들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창업의 뜻이 있습니다. 창업의 뜻이 있어서 제가 창업을 해서 이제 어떤 사업 아이템이 잘 굴러가게 된다면 거기서 돈을 많이 벌고 그걸로 제가 결국 하고 싶은 거는
저와 비슷한 꿈들을 가진 예비 창업가들한테 다양한 지원을 해주면서 창업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VC를 하고 싶다는 얘기이긴 한데요. 일단 제 꿈은 최종적으로는 제가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한 꿈인데요. 근데 제가 어떨 때 행복한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그 결과물을 봤을 때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사회 문제나 이런 것들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사회 문제들이 뭔가 잘 안 풀리고 있거나 크게 대두되는 사회 문제가 있다면은 그런 것들에서 약간 이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행복해지려면 그런 것들 해결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보고 있는 목표는 제가 이제 코딩이나 이런 것들에 어떠한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창업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창업이 만약에 잘 돼서 많은 자본금을 얻게 된다면 그 자본금들을 가지고 저와 비슷한 꿈들을 가진 예비 창업가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저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 두 번째 목표는 결국 뭐 VC나 아니면 엔젤 투자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의 가장 마지막 목표인 사회 문제 해결에 근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꿈들을 가진 팀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싶고,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면서 저의 개인적인 행복들을 많이 채워나가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너무 멋진 꿈이고 제가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석 씨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개발자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개발자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예전에 요즘에도 유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런 말들이 좀 유행을 많이 했습니다. 개발자는 마법사이다 라는 말들을 많이 했는데요. 뭐 생각해보면 요즘에야 너무 당연하지만 IT 기술이 발전하기 이전의 세대를 생각해보면은 저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화면을 마주보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현재는 개발자들의 무고한 노력으로 인해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기술의 발전을 자연스럽게 이제 실생활에 적용하고 일반적인 대중들에게 접근 가능성이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저는 개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예 완전 로우한 레벨에서 완전 기반 기술을 다지는 개발자들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웹과 앱 개발자들은 약간 그런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여전히 개발자는 마법사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 마법사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딩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비슷한 쾌감을 주기 때문에 저는 마법사라고 하고 싶습니다. 정말 멋진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현석 씨와 함께 너무 좋은 유익한 그런 IT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항상 현석 씨의 꿈을 응원하겠고, 제가 봤을 때는 한 3, 4년 뒤에 이 인터뷰를 한 번 더 진행을 해서 정말 이 현석 씨의 꿈이 실현이 되고 있는지 이런 인터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통하는 별명이 있거든요. 제가 자타공인 행복 전도사인데 항상 행복하시고 늘 사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